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약부터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까지 나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 좀 편해서 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위랑 대장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여기 보이시죠? 갈색. 자, 이게 뭐냐? 여기가 바로 간이죠? liver. 네, 간이에요. 간. 간 건강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 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특별히 뭐 문제가 있을 때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 먹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이라는 게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간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우리 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우리의 liver, 간에서 대사가 되고 해독이 되게 돼요. 이 과정에서 특정 질환에 아무리 좋은 약이더라도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각종 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종류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약부터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까지 나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나 약 같은 걸 먹었을 때 간세포가 특정한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는 것을 톡식 헤파타이티스, 독성 간염이라고 불러요. 톡식 헤파타이티스가 생기면 오심이나 구토, 식욕 부진, 황달, 피곤함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심하게 간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정말로 간 이식까지 필요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톡식 헤파타이티스는 원인 물질이나 원인 식품 같은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원인되는 것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을 중단한 이후에는 서서히 간 건강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의 손상을 유발하는 약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부터 해열 진통제, 그리고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 항결핵제, 호르몬제 같은 것들이 다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해열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죠.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적정 용량에서는 간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30알 이상 대량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시간 만에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같은 간 손상 증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증상이 시작될 시에 수일 후에는 황달부터 복수, 간성 뇌증까지 이런 심각한 증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30알을 타이레놀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는 경우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은 양을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술을 먹은 후에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경우예요. 음주 후에 숙취로 인한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인해서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 대사 물질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취가 있어도 진통제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간 손상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우리에게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방받아서 먹는 약 중에서 특히 우리의 간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약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바로 항생제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항생제 중에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계열이 있는데 그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계열이 특히 우리에게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리스로마이신으로 인해서 간이 손상되면 복부 통증이나 발열, 황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대부분은 약을 끊으면 회복이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에서 간 손상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약제로 항생제가 꼽히기 때문에 꼭 한번 주의해 보셔야 하겠죠. 대한간학회에서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양과 서양에서 간 손상을 유발하는 약제의 순위가 다릅니다. 간 손상과 관련된 동서양의 연구 결과 28개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동양에서는 항생제가 가장 흔한 간 손상 유발 약제로 꼽혔어요. 그 이외에는 심혈관 질환 제제, 향정신성 약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엔세이드, 예, 이건 약국에서도 살 수 있죠. 엔세이드, 불펜 같은 계열이에요. 이부프로펜, 맥시부펜 이런 것들. 그리고 약초 및 보조제 이런 순으로 간도성을 유발하는 약제들을 꼽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서양인들과는 좀 다소 다른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인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좀 많이 먹기도 하고요. 먹으면서 좀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결핵약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결핵약은 사용 환자의 10%에서 20% 사이에 경미한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 경미할 경우에는 투약을 지속해도 더
악화되지는 않지만 환자의 1% 정도에서는 정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핵약의 복용을 시작한 경우라면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꼭 간 기능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핵약의 독성 대사물도 아세타미노펜과 마찬가지로 알코올에 의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결핵 치료를 받는 중에 음주는 금기인 거 아시죠? 자, 이 밖에도 경구피임약 같은 호르몬 제제들도 간으로 나오는 담즙을 천천히 흐르게 만들고 간 속의 콜레스테롤 담석의 형성을 증가시킨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구피임약들도 복용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 약들이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만큼 중요한 것은요, 기존에 원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겠죠. 평소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분들, 그리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복용 상태인 분들, 지방간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간 질환이 이미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약제 하나를 복용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복용을 해야 해요. 특히나 이제 내가 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항상 조금씩 올라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간이 약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간이 약한 분들뿐 아니라 간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항상 약을 드실 때는 복용량과 복용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복용량을 너무 다량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약을 먹거나 한다면 당연히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톡식 헤파타이티스를 일으키는 약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알고 복용을 하면 이 이상을 먹지 않으면 간에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 기능이 나쁜 분들도 의사와 상의 후에, 나의 간 상태를 알고 있는 의사와 상의 후에 처방을 받으신 경우라면 너무 걱정하시면서 약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맞추어서 처방을 받으신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이나 이런 좀 특수 제제들을 갑자기 복용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동양권의 특히나 특징적인데요. 한약을 먹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즙 같은 경우 홍삼즙도 마찬가지고 뭐 녹즙도 마찬가지고 녹용 같은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조제들 있잖아요. 그런 한약 같은 계열을 갑자기 많이 복용하게 된 경우,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한약을 복용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갑자기 얼굴이 샛노래지면서 눈이 노래지면서 병원 가셨던 분들 분명히 계세요. 아시죠? 그게 바로 톡식 헤파타이티스입니다. 간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간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한약을 먹든 녹즙을 먹든 홍삼을 먹든 뭐 이상이 없습니다. 뭐 먹으면 뭐 어때요, 그죠? 다른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 그런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하거니와 그렇게 약들을 여러 가지 먹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간 기능만 나쁜 분들, 그리고 지방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경우라면 간이 안 그래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괜히 얹어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독을 한 방울 두 방울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내 간은 고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약이나 녹즙, 홍삼 같은 것들을 드시려고 사놓으신 분들은 내가 먹지 말고요, 옆에 있는 간 기능이 정상인 분들께 꼭 양보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약뿐만 아니라 그런 뭐 즙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도 딱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상황에서 먹는다면 내 몸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 이상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오늘 이렇게 톡식 헤파타이티스와 약,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